자, 이제 그럼 앞전에 우리가 포문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포문은 이렇게 이제 초기치하고 그다음에 조건식 증감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 i가 0에서부터 i가 0이에요. i가 이제 0이라는 값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i가 100보다 작은 값까지 100보다 이제 작은 값까지 하나하나 증가 이제 해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i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i가 이제 1인 경우, i가 2인 경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i가 99까지 i가 이제 99까지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i가 하나 더 증가를 하면은 몇 가지 가냐면 i가 100까지 가겠죠. i가 이제 100까지 갈 겁니다. 100. 그러면 비교하겠죠. i가 100보다 작냐? 그죠? 이제 99까지는 i 100보다 작았었는데 100이 되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i가 작거나 같냐 100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놨다라고 한다면 100까지는 가겠죠. 그죠? 근데 i가 이제 100보다 작냐라고 했기 때문에 100이 돼도 조건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만 수행하게 돼요. 요 폼은 여기서 주가루를 해서 중가로 닫은 이 범위까지 100번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0에서부터 99까지 0부터 시작했으니까 총 개수로는 100이죠. 100번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꼬르가 들어왔다 그러면 100까지라고는 하지만 100이라고는 하지만 0부터 시작했으니까 101번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증감이고요. 포문을 썼을 때 우리가 이제 증가하는 모델이고, 만약에 이제 감소하는 모델로 했다라고 하면 i는 어떻게 돼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워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i가 어떻게 돼요? 0까지 0이 되거나 아니면 0까지 그죠? 그리고 여기가 찍고요. i를 이제 빼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증가하는 모델이었고 요거는 감소하는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 i가 이번 감소하는 거니까 i가 몇부터 가요? 100부터 시작하겠죠. 이해가 가죠. i가 99, 또 i가 98 이런 식으로 쭉 내려서 어디까지 하면 i가 0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꼬르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0까지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꼬르가 없다 그러면 어디에요? 0보다 큰 값이니까 1까지 분이 안 되는 거죠. i는 1 이렇게 그죠? 비교 대상이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개수로 따지게 되면 100개 0에서부터 100까지니까 101개가 되는 거죠. 개수로 따지게 되면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장을 쓸 때는 포문을 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문장들은 아주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저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의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요거를 좀 고민을 해서 이해를 해 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포문 안에서의 이 형태는
저 i 값의 변화가 지금 현재는 i로 선언했잖아요. j로 선언할 수도 있어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i가 i로 선언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j로도 선언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수 선언하는 거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이제 프로그램을 짜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사용할 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증가하는 모델과 감소하는 모델에 대한 두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전에 배웠던 내용까지 정리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turn이라는 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C에서 함수의 그런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form은 void main 가로열고 닫아서 열고 닫고 그리고 i가 0에서 i는 0 인티저 i가 0에서부터 100보다 작은 값까지니까 i가 99까지 i는 0에서부터 i가 이제 99까지 수행을 하겠네요. 그죠? 개수로는 총 100까지 수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i가 1, i가 2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해갈 겁니다. 그래서 딜레이 이제 함수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함수의 함수 딜레이 100 이렇게 사용하는 건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요 함수는 내가 선언을 할 때 이 뒤쪽에다가 지금 우선은 선언을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 뒤쪽에 요게 이제 함수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요게 이제 함수거든요. 요게 함수 하나, 요게 함수 둘 이렇게 그 함수를 태워서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함수는 이제 앞에 void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우선 알아둬야 할 사항인데 앞에 void라는 형태 이거는 요 void라고 하는 의미는 이 함수의 명을 쓰고요. 이 함수의 명은 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함수의 이제 그 형식이 이제 우리가 한 3-4가지의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경우 그래서 함수가 열고 닫아지게 되는데 이런 void라고 하는 함수는 요 내용을 한번 처리하고 끝나요. 얘들은 이 함수 내에서 모든 거를 처리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함수를 쓰는 그 목적은 내가 계속 뭔가 반복을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그 루틴을 만들어 놓고 그 루틴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쓰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딜레이 함수가 만약에 1초 정도 딜레이라는 함수야. 그러면 이거를 1초가 딜레이 되게 만들어 줘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딜레이 함수를 갖다 쓰는 거죠. 이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딜레이 함수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딜레이 1초다. 그러면 함수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딜레이 여기다가 1s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1초 정도 딜레이하는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하나 이제 2초 딜레이 하고 싶다. void 딜레이 그죠? 그 다음에 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건 2초 이건 1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이제 여기에서 저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이거는 이제 100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딜레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딜레이
2초 하고 싶다 그러면 2초, 그 다음에 함수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 함수명이 있는 대로 가서 얘를 수행을 하고, 얘는 2초 지연하는 거구나. 2초 지연하고 있다가 이제 다음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또 1초 지연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딜레이 1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또 여기 가서 이거 수행하고 와서 얘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딜레이 함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루틴이 필요하면 그 루틴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 가서 계속 불러다 쓰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함수다. 근데 그 중에서 이 void라고 하는 함수들은 어쨌거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가서 한번 처리하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성격만 가지고 있다. 이 안에서 다 해결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요 함수가 2초 1초를 하기 위한 함수, 2초를 지연하게 하는 함수, 3초를 또 지연하게 하는 함수, 10초를 지연하게 하는 함수를 내가 계속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요 함수가 막 많아지잖아요. 너무 많아져.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처리하고 끝나는 그런 개념으로 쓰면 내가 뭐예요? 내가 필요한 함수마다 계속 여러 개의 함수를 만들어놔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약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딜레이 100 이런 식으로 이 안에다가 가로 안에다가 100을 넣어요. 그러면 이거는 100초, 뭐 1을 넣으면 1초, 뭐 1000 넣으면 1000초 이런 식으로 내가 딜레이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고 보면 이 안에 100이라는 값을 넘겨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이렇게 여러 개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만들면 돼요. void 예를 들면 void 딜레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이쪽에서 100이라는 값을 쓰면 그 값을 여기다 넘겨 받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아규먼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규먼트를 받을 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타입 여기서 넘겨받는 이 타입 정수잖아요. 그럼 인티저 그리고 받는 숫자 뭐 n이면 n 이런 식으로 가로 닫고 함수를 열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100이라는 숫자가 오면 여기 n값이 100으로 이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받는 게 없는 거고 그래서 안에서 그냥 처리하고 끝나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뭐예요? 두 번째 함수는 내가 원하는 요 인자값을 받으면 그 값을 받아서 이 n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받은 값을 갖고 처리하게 되는 함수 내에서 처리하게 되는 이런 두 번째 함수 타입이 나오게 되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자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두 번째 함수 스타일을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의 개념은 지금 방금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수행하고 끝나는 그런 함수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인자값을 받아서 이제 처리해주는 애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두 번째 타입의 그런 함수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타입의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 이제 요 첫 번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함수고요. 두 번째 타입의 함수는 지금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여요? void delay int dtime로 받았네요. 저 뒤에 있는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delay 그 다음에 이제 integer dtype
뭐 DT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N으로 해도 되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했는데요. 안에 들어갔더니 인티저 I 선언해놨네요.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변수 선언은 반드시 해야 하고요. 안에 들어갔더니 포문을 썼네요. 우리가 앞전에 아까 포문을 배웠잖아요. 포문의 0에 i가 0부터 시작해서 i 값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dt만큼 가래요. 그죠? 그리고 i 값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하나 증가시켜라. 이렇게 했네요. 뒤에 세미콜론 찍고요.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내가 아까 여기서 100이라는 값을 선언했을 때 여기 dt 값이 이제 100이에요. 100을 넘겨받은 거거든요. 100. 그러면 100이기 때문에 dt 값이 100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100. 그럼 i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99까지죠. 원래는 100보다 작은 값까지 하나하나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은 안 하고 현재는 카운팅만 하고 있는 거예요. 0, 1, 2, 3, 4, 5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 지연하고 있는 거죠. 100까지. 1000이면 1000까지. 만이면 만까지. 그렇겠죠. 이 DT는 DT로 써도 되고 아니면 뭐 N으로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꿔주면 되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뭐 N이었다 그럼 여기다가 N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받은 값을 넘겨받는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요 메인 함수 안에서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딜레이 100. 그러면 얘의 의미는 뭐다? 얘의 의미는 바로 요 100이라는 값을 딜레이로 받아서 그죠? n 값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n이 100이 되니까 여기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1000까지 딜레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딜레이 1000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이 1000이 그러면 이제 요 안으로 n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n 값이 1000이 되는 거예요. 1000까지 카운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간 지연을 더 하고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처럼 그냥 가서 한번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앞에 보이드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내가 받아서 처리를 하거나 받지 않고 그냥 그 함수 내에서 처리하거나 할 수 있지만 그 함수 내에서 모든 작업이 끝나고 끝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딜레이 하는 시간만 잡았지만 연산을 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동작을 수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의 형태는 가서 한번 처리하고 끝나는 경우, 그다음에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우선 드렸고요. 두 가지 타입.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타입이 또 있긴 한데 몇 가지 타입이 더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면서 다시 볼 거고요. 뒤에서 우선은 요 두 가지를 정립을 해놓고 넘어가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여기 지금 이그젬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됐죠? 이거 100의 의미가 뭘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를 정립을 잘 해놓도록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여기까지 수행했어요. 그 다음에 p는 1이다 대입하고요. 봤더니 sum이라는 함수를 또 만났네요. 이게 이제 함수인데요. sum. C에서는 얘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그 sum이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되죠. 봤더니 뒤에 또 선언되어 있네요. sum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죠? 그래서 sum void sum 했고요. 변수 선언했죠? a가 1이고 b가 2고요. c는 인티저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하래요. a가 1이고 b가 2니까 1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걸 어디다 넣어요? c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c가 지금 몇이에요? 3이 되겠죠. 3. 됐죠? 이렇게 하고 처리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함수에서
세 번째 함수입니다. 원래는 이 리턴이 없으면 이 작업만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여기서. 근데 이 return이라는 함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함수의 바깥으로 이걸 던지게 됩니다. 요거 지금 현재 이 문장은 사실은 틀렸어요. 아시겠죠? 틀렸어요. 원래 보이드로 해서 선언하는 거는 이 안에 와서 모든 게 작업이 끝나고 거기서 해결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변수하고 이거는 이제 이 함수 내에서만 통용되는 변수예요. 그 다음에 앞전에 우리가 요 바깥에 이 메인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 있는 요 변수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얘는 이 함수 내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요 함수 내에서만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상관없어요. 함수와 함수 바깥에 있는 이름끼리는 서로 같아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함수 내에서 쓰는 거는 이름이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틀렸다. 원래는 요 return이라고 하는 문장을 만나면 요 C값, C가 아까 몇이었죠? 3이었죠? 이 3을 바깥으로 던져서 메인 함수로 보내줘라 이 소리거든요. 이게 근데 보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응답이 아니고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함수 내에서 처리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보이드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보이드라는 거가 이렇게 보이드 썸 이렇게 썼다. 보이드 썸 이렇게 썼다. 그러면 얘는 이 안에서 그냥 끝나고 한번 처리하고 끝내버리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한번 이 함수로 return해서 메인 함수로 보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보내는 형식의 타입이 써져야 한다. 여기 인테저로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int void가 아니고요. int sum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return C 이렇게 이제 해줘야 하는 거죠. 이해 가죠? 그러면 얘는 이제 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하면 여기서 return해서 요 함수 바깥으로 해서 돌려주는 가요. 이 C 값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쓸 때 어떻게 써요? sum 하고 여기서 이 sum이라는 함수가 돌려받은 값은 C 값인 거예요. C 값. 그럼 결국은 sum 이게 이제 C가 되는 거예요. C 값. C가 몇이었죠 아까? 이게 3이었잖아요 3 3값을 돌려준 거예요. 결국은 여기가 3인 거죠. 이게 가죠. sum은 3이 된다. 3은 어디로 갔어요? P1에다 넣어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개념은 앞에 그 리턴 하려고 하는 타입이 앞에 써줘야 한다. 요 리턴 값이 아까 인티저 했으니까 인티저 값을 돌려줬다.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이해 가죠? 만약에 그냥 계산만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만 썼으면 됐죠. 뭐 C는 A 플러스 B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인티저 A, B, C 이렇게 선언만 해놓으면 되죠. 그죠? 자, 우리가 함수 두 가지 타입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AB는 뭐야? AB는 지금 현재 초기 값을 선언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요 AB 값을 내가 받고 싶어요. 그러면 받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void 하고요. sum 그 다음에 int A
int b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이해가죠? 이렇게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int c 이렇게 그리고 c는 a 플러스 b 자 이렇게 해도 되죠. 지금 이거 이해가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A하고 B 값이 초기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갖다 계산했던 거고요. 이거는 A, B의 초기 값은 없어요. 그럼 넘겨 받아야 돼 얘는. 그죠? 사용할 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sum 가로 열고 1, 2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 1값이 A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 2값이 B로 들어오겠죠. 받아서 A, B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몇이에요? 3이 되겠죠. C에다가 3을 넣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제가 함수의 여러가지 형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함수의 체계를 제일 이해를 못하면 C 프로그램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리턴 값을 받으면 이제 요 값을 받아서 계산한 다음에 리턴 값을 받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 수정을 좀 해줘야죠. 뭐라고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걸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값을 리턴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 리턴 빨리 리턴 C 이렇게 하면 되죠. 됐어요? 이 C 값을 리턴하면 되고 위에 void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바꿔주면 되더라. 여기다가 인티저면 인티저 이런 식으로 캐릭터면 캐릭터 상관없습니다. 이 타입이 현재는 인티저로 잡았기 때문에 인티저로 쓴 거고요. 그럼 사용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용할 때는 뭐 a 이꼬르 예를 뭐 아니면 a가 아니고 t 이꼬르라고 합시다. t 이꼬르 sum 2, 4 아니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A가 2를 받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가 4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자, 사용할 때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수정했습니다. 그죠? 수정하면 요 2값이 이제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값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2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B가 4가 들어와서 두 개 더하면 몇이에요? 6이 되겠죠. 그래서 C 값은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뭐다? 6이 되는 거예요. 6. 그래서 얘 값을 리턴해서 받는 거죠. 받아서 어디로 가요? 이 6이 T라는 데다가 집어넣어라. 이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T 값은 결국은 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함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